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한 명은 국회 합의 후 임명하겠다 라면서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됐습니다. 8명, 뭔가 운명의 숫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박근혜 대통령이 8명으로 탄핵당하셨어요. 그 역사의 숫자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시 임명을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40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다시 해라. 그리고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좀 그 반헌법적인 조항을 제거하고 해라 라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이 특검법은 사실은 그냥 떡밥일 뿐이고 뭐 약간의 그런 뭐 조건부일 뿐이고,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임명이겠지. 저렇게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특검법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법은 지들이 정권 가져가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누가 정권이 되든 간에 밀어붙이면 돼. 근데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된 거는 야당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호재를 지금 만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게 뭐 원론적으로 맞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거의 기정사실됐다. 100% 탄핵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감히 예측해 보건데 7대1도 아니라 그냥 8대0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뭐 출석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어떤 법의 시스템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한국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법부의 또는 수사기관의 그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하나하나가 다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거예요. 그거를 탄핵에 있어서 탄핵을 시키면 안 된다 쪽의 의견을 만들려면은 헌법재판관이 어마어마한 논리를 가져와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방어권의 하나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이미 많은 특혜를 누린 셈이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그냥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끌려와. 이런 부분에서 일반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고 변호사를 시켜서 그냥 변호사를 대변인 마냥 그렇게 쓰는 방식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다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는 8대0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0 결과로 가는 거 아니냐? 감히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제가 이 대행체제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가결됐을 때, 이제 대행체제가 시작됐을 때도 이제 최상목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아마 최상목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을 걸. 요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맡을 수 있다. 한덕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간 좀 못 믿어하니까 최상목이 대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상목이 아마 탄핵을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초창기부터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상목을 주목하라고. 결국 그렇게 됐네요. 이게 덕수 형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좀 버티기가 어렵고 야당에서도 계속 의심하고 또 자기도 혐의가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힘들었다면, 최상목의 경우는 좀 결이 달랐죠. 이 최상목은 경제부총리 입장이고 경제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도 이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망치는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선택을 한다면은 자기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거라고. 이 사람 자체가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경제학자라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데 자기가 또 오히려 그거를 일으킨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을 부정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선택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계속 예측을 했는데 결국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목이 형이 경제를 많이 고려했고 좀 국가적인 안정을 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이제 금융권에서는 좀 커다란 리스크 하나는 해소가 된 거 아니냐. 너무 불확실성이 많이 높았다면 그게 완화가 되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다소간의 환율이나 이런 거는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심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봅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이 이제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예측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시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또 극단적인 어떤 과격한 어떤 뭔가가 나올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석에 몰리면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그게 점점 극단적이면서 격한 무언가로 나오게 돼 있거든. 또 그러다 보면 정적 불확실성이 또 올라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도 이걸 적극적으로 실드 치기에는 좀 뭐하니까 서서 이제 발을 빼는 이제 분위기고, 이제 그거를 상복이 형님이 욕을 먹더라도 2명 정도에서 하는 정도에서 이제 합의를 봅시다 이러고 이제 이번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고, 저 정도면 상복이 형이 애초에 임명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최상목은 한덕수에게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최상목이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경제부총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6명 체제로 그냥 간다. 나라 말아먹으면 되는 거죠.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걸 이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 9명 만들어줘 이러고 이제 또 요구를 했다라는 점도 한 부분이 또 되겠죠. 공석 충원이 절실하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석 3명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헌재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죠. 이게 심리가 가능한 거냐? 원래 7명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6명 가지고 심리하고 의결까지 가능한 거냐?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이제 헌법재판관들 안에서, 판사들 안에서도 이거 될까 말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이 많으니까 그럼 빨리 채워줘 이러고 이제 때려놓는데 오늘 임명이 되면서 이제 이런 논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 정족수도 넘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임명한 사람은 한 명 한 명, 다른 2명밖에 없고 문재인이 임명하거나 그쪽 라인에 있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밀었던 양반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안 봐도 그냥 탄핵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난 없어 보이고 아마 만장일치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도 이거를 어떻게 탄핵을 반대할 논리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탄핵이라는 건요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질 않고 일종의 징계를 주냐 마냐야. 우리가 징계 심사 같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냐를 본단 말이지. 우리가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얘가 단순히 법적으로 불법이 있다 그건 당연히 더 징계를 받겠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친다. 얘가 너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얘가 일을 성과가 너무 없고 얘가 좀 위험성이 좀 있더라. 그래도 잘리잖아. 징계를 하잖아.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행실을 본다는 거야. 탄핵이라는 심판은 징계 관련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순간부터는 나는 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헌법도 수호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국민들과 약속을 지킵니다가 딱딱 떨어지게끔 행동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지 않으셨죠. 어떻게든 내가 그냥 버티고 어떻게든 내가 이게 헌법재판관 4명만 되면 내가 그냥 살아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잔머리를 굴리는 태도들. 수사 안 받아 니들이 뭔데 이러고 막 나가버려. 이런 행태들은 대통령의 의식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권위적인 왕권 사회의 의식이란 말이야. 감히 니들이 날 건드려 뭐 이런 태도인데 이런 오만하고 봉건적 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이건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대통령의 이런 오만한 태도들,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부분의 존중과 인정하는 태도가 없는 이런 건방진 태도는 100% 탄핵입니다. 안 돼. 내가 볼 때 민주주의를 잘못 배웠어. 물론 이제 트튜브를 보니까 민주주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왕권 사회에 대한 어떤 그쪽 세계관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힘으로 날려야 돼요. 자유주의에서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 권력자가 건방져. 권력자가 오만해. 권력자가 이기적이야. 권력자가 지만 살려고 해. 이게 자유주의 진영에서 제일 극악에 제일 금기시하는 그런 태도들이거든. 왜냐면 이런 식의 태도가 용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게 가다 되면은 김정은이 되는 거야. 김일성이 되고. 이런 원시 부족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자유주의 진영이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주라고 우리가 권력자를 뽑는 거예요. 좌파 진영은 그런 개념으로 권력자를 보는 게 아니야.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권력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자들의 돈을 우리에게 뿌려줘야. 근데 우리 자유주의 진영은 그게 아니라 야 권력자 니들은 우리가 너희한테 권력을 빌려줘갖고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자유를 늘려주라고 이 새끼야. 우린 그걸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연금 뜯어가 세금 뜯어가 의료비 뜯어가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관리를 해. 여가부 죽여, 부처 죽여, 통일부 죽여. 너희들 돈 덜 써. 니들끼리 생일 파티 그만해.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이런 거 하지 마. 줄여. 그러면 돈이 남잖아. 그만큼 세금 덜 걷어 이 새끼야. 그리고 그걸 경제발전에 쓰라고. 선순환을 시켜 인마. 우리가 말하는 게 이거야. 우리는 자유주의는 권력을 잠시 맡겨서 우리들의 국민 다수의 자유를 너희들이 시대에 맞춰서 늘려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건 경제적 자유도 있고 인권적 자유도 있고 사회적 자유, 법적 자유 많지. 그걸 하라고. 그런데 건방지게 우리가 시키는 건 안 하고 지가 보호받겠다고 자기의 권력 권한을 막 앞세워?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는 바로 그냥 귀싸대기에 죽빵 날아가는 거야. 이 자식아 어디서 김일성 흉내를 내냐? 네가 김일성이야? 네가 뭔데? 이러고 질러야 되는 거야. 그딴 식의 독재적인, 독단적인, 반자유주의적인 이런 식의 태도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북한을 닮아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잡혀가지 않으려고 북한의 김정은이 재판을 앞두고 보이는 이상한 행태다.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공산당원들이 대통령을 안타까워하면서 징징대고 있는 이런 이상한 꼴을 보고 있다. 민주사회, 특히 자유민주사회라면 이런 윤석열 대통령처럼 잘못된 사법적 판단과 잘못된 대응을 하고 처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혼을 내야 돼.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자유주의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북한 흉내 내고 있다고. 이 나라에 있는 시스템을 존중하라고. 건방 떨지 말고. 네가 규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반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닥치고 빨리 가. 이렇게 혼을 내야 돼. 근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지. 아직도 우파 진영이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에 빠져 사는 이런 애들이 가득가득하니까 대통령은 왕이다. 대통령은 우리가 추앙하고 대통령만 지켜야 된다. 이게 북한이잖아 이제. 벗어나야 돼.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고에 빠져 있단 말이지. 이게 이런 사고가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는 이런 사고 자체가 자유주의자들과는 충돌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런 왕을 모시는 태도에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자유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왕권인데 1인 독재인데 1인 독재랑 자유주의는 반대잖아. 그래서 혼을 낼 건 혼을 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우파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좌파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싫지.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닮아 있고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원시부족 같은 이런 수준에 머물리면 어떻게 좌파를 이기냐고. 이걸 먼저 개선을 해서 우리는 저딴 식의 독단적이고 1인 독재 북한을 따라하는 이딴 식의 추종문을 우리는 안 한다. 걸러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장치가 없어. 자유에 대한 고찰을 안 하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안 하니까. 단세포적으로 모여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잔머리를 굴려서 나라가 개판이 되든 시창이 나든 뭐가 되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을까? 그게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당 새끼들이 지들이 총 만들어서 있는 대로 그냥 쏴 제끼고 마음에 안 들면 숙청시켜버리면서 지들끼리만 즐거운 주의잖아. 나라의 경제도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지들만 즐겁고 지들만 진 거야. 지들끼리만 민주고 지들끼리만 자유야. 지들끼리 반공이고 지들끼리 멸공이야. 야, 니들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인데 니들이 무슨 놈의 멸공이고 니들이 무슨 놈의 반공이라는 거야 이 새끼야. 이제 따져야 돼. 이게 너무 개막장으로 가서 이제는 1인 독재 찬영으로 가잖아. 이런 부분에서 자유주의를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더 이상 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존중을 하라고. 존중을. 빨리빨리 헌재 내고 나오라면 나와. 나와서 가겠다 이러고 가서 하고 그런 태도가 나와야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시스템이나 우리나라의 구조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라도 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막 추잡하게 막 버티고 막 막장까지 막 가시겠다. 이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윤석열이 당선된 게 부정선거다가 되는 거야. 오히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런 본심을 선거 때 보였어봐. 당선이 됐겠냐고. 나 같아도 쌍욕을 했겠다. 이딴 식의 자기가 후보였을 때는 마치 민주적이고 소통이 잘 되고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의 메시지 바로 적응하고 젊은 사람들과도 잘도 만나고 이랬던 양반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잖아. 이래가지고 선거에 이기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우파 진영 자체의 전응한 수준, 저지능의 수준. 얼마나 지금 우파 진영이 좌파를 따라하다 이제 공산화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지들이 맨날 공산화를 두려워하더니 지들이 공산당이 되고 있어. 이런 멍청한 놈들 데려다 놓고 좌빨놈들은 어떻게 이기고 그냥 어디 운동권 꼰대 새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노답인 전응화 집단이 됐는데 이거 원시부족이라니까 원시부족. 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파들이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개념의 기반을 딱 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파 진영의 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파는 이러지 않는다가 딱딱 나와줘야 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좌빨들한테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을 딱 시켜야 돼. 우리는 룰을 지킨다. 야, 우리는 음주운전한 애 없어. 우린 니들처럼 뭐 이렇게 재판 리스크 있는 애 없어. 이러고 깔끔하게 이런 걸 정리하고 이재명을 압박을 해야 돼. 그래야 골롱하는 거야 좌빨들이. 옛날 좌빨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음모론에 의존한 거야. 근데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음모론을 얘기를 해. 끝도 없이 근거 없는 내용들 계속 사람이 죽어도 음모론이야 계속. 이게 중국이 어쨌네 저쨌네. 우리의 윤리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니야. 경쟁을 통한 실력자가 아니고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좌빨들처럼 그냥 막 살자. 우리도 쟤네들처럼 좀 개판으로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살아보자. 우리도 국민들 속여버리고 댓글로 좀 주작질도 하고 없는 얘기 아는 척도 하고 뭘 검색을 하냐 씨발 팩트체크 필요 없다 그냥 아는 척하면서 막 살자. 우리도 밑바닥으로 가자. 이딴 걸로 한번 우리도 살아보자. 막 무식한 놈들이 우리가 아는 척하는 세상이 됐다. 우파 안에서 무식한 전응아들의 레볼루션이 일어났어. 프롤레타리안도 아닌 그냥 프롤레타리안도 그냥 돈 없고 무식한 놈들이라면 그거보다 그냥 더 저지능 애들끼리 이 안에서 레볼루션이 일어나 엎어버려. 계좌번호 이따만큼 박아놓고 현장 나가서 노인네들 선동질해갖고 마지막에 하는 방송 내용 중에 절반이 자유, 민주, 무슨 경제, 물가, 뭐 환율, 뭐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방송이 계좌 넣어놓고 지 방송의 절반 멘트가 뭔지 알아요? 연도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앵벌이 새끼들,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이 무슨 놈의 애국을 한다는 거야. 돈도 없는 찐따 새끼들인데 얼마나 인생을 헛살았으면 돈 한 푼도 없어서 앵벌이 후원. 내용이 그게 절반이야 절반. 나머지는 그냥 쌍욕이야. 이재명 구속밖에 없어. 그건 나도 하겠다 시장. 내가 그냥 소주 한 5병 마시고 그냥 나가서 아무 말해도 그보다 낫겠다. 내용이 없잖아. 언제 자유를 얘기하고 언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면 언제 경제를 언제 민생을 언제 서민들의 삶을 얘기할 건데 그딴 멍청한 놈들 데리고
돈도 없을 만큼 그 나이 처먹고 돈 한 푼도 못 벌었을 만큼 지 돈으로 지가 독립적으로 애국을 못하고 활동도 못할 만큼 무능한 새끼들이 어떻게 투쟁을 합니까? 돈도 없는 찐따 새끼들인데 인생을 보면. 그렇게 인생이 인생밖에 안 된 놈들이 길바닥에서 쌍욕하는 게 무슨 놈의 투쟁이고 무슨 놈의 영향력이 있겠냐는 거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대가리 텅 뭐가 들어가 있거나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성공한 부분이 있거나 뭔가 이룬 게 있거나 할아버지 자산관리라도 하는지 뭐라도 있어봐야 우리가 저 새끼한테 우리의 세금을 맡길만 하겠구나.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어떤 한 표를 맡길만 하겠구나. 쟤네한테 뭔가를 우리가 믿고 할 만하겠구나. 얼마나 인생을 족같이 살았으면은 그 나이 처먹고 길바닥에서 쌍욕하는 거 말고는 돈 벌 방법이 없는 놈들에게 뇌를 위탁하고 우리의 우파를 위탁하며 자유를 위탁한단 말입니까? 그게 그냥 거지들이잖아. 거지들. 돈 없는 찐따 거지들 못 배우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인생을 그냥 술 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덜 떨어진 꼰대 새끼들한테 돈 낭비하면서 어떻게 우파가 좌파를 이기냐고. 그게 뭔 투쟁이야. 투쟁은. 이런 식의 바보 같은 현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다 틀렸어. 그런 놈들이랑 엮여서 우리가 지지율이 1%라도 오른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런 새끼들이 엮여가지고 선거에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최근 근 8, 9, 8, 6, 7년간 선거 중에서 우리가 이겼던 선거는 그 새끼들과 절연했을 때야. 그 새끼들은 우리가 관계를 안 맺었을 때야. 유일하게 우리가 선거는 그때만 다 이겼어. 데려오니까 지지율 다 떨어져. 망해. 근데 왜 망하는 짓을 또 하고 하냐고. 무슨 전응아처럼. 어? 이러니까 지능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줄 몰라. 부정선거 외쳐대. 무슨 뭐 어디 아보카도 오일 나오고 북폭 일어나고 샨샤 때문에 무너지고 계속 혼자서 헛소리 장장장장장장. 그딴 헛소리들을 추종하니까 우리가 좌빨들한테 지는 거라고요. 어? 우리가 좌파들은 설렁설렁 내용들을 설렁설렁 만들어서 지들끼리 망상을 이따만큼 만들어. 이 새끼는 옛날부터 그랬어. 광우병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뭐 반미운동할 때부터도 그랬어. 미국 새끼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다. 6.25도 미국이 벌렸다. 계속해. 근데 우리도 우파들은 그런 좌빨들의 설렁설렁 음모론에 대해 대항해서 깐깐하게 따지는 문화를 정착을 시켰단 말이야. 세상에 깐깐하게 따져야 사기를 안 당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기꾼이 됐어. 계좌 걸어놓고 앵벌이 하는 새끼들이 이게 우파의 대표가 돼 있어. 그 새끼들의 말의 절반이 돈 달라는 건데 아니 좌빨 새끼들은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야마돌게 할 뿐이지 이 새끼들은 거짓말하면서 돈을 뜯어내. 더 나쁜 새끼들 아니야 이건. 우파의 투쟁력, 우파의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 투쟁 자금을 이런 덜 떨어진 새끼들이 다 뽑아 뜯어먹는 거야. 그 돈 쓰면 그냥 차라리 우파 정당화 해주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이거. 결국에는 전응한 새끼들 룸살롱 비용으로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뭔 투쟁인데. 이래가지고 좌파를 어떻게 이길 건데. 애초에 비정상을 우겨내는 건데 애초에 거짓말을 틀린 내용을 세상에 맞추라는 내용을 그러니 맨날 지지. 이게 착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앵벌이 새끼들 앞에서 저거 한다. 깽판 쳐라. 이런 감동의 도가니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 야 정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우파가 좌파보다도 더 덜 떨어진 지금 집단이 돼버렸어요. 이거 다시 언제 개화를 해가지고 언제 이거를 대가리 깨트리고 이거 어느 세월에 자유주의자를 만듭니까? 못해. 대통령의 이런 독단성이나 반민주성, 반자유성, 심지어 더 나가면 이제 반미주의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 이런 식의 개혁령을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 이런 모순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감정에 눈이 멀어서 그래. 복수에 눈이 멀어, 감정에 눈이 멀어, 뭐든지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뇌를 갖다가 안 굴린다고. 고찰 필요가 없어. 분석 안 해. 그냥 툴튜브 앵벌이 새끼들이 쑤셔 넣은 그 증무심만 먹어. 가자. 얘네들이 알려주는 것만 믿고 가자. 맨날 틀려. 그게 맞았으면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맨날 틀리니까 대통령마저 족골이 됐는데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못 차린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돼. 갱생이 안 돼. 한 번 공산주의 빨갱이 맛을 들이고 한 번 1인 독재 여기에 추종자가 돼버리면 이거 뇌 세탁이 안 돼. 세탁이 안 돼. 세탁이. 그냥 꼴통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1인 독재자 맞들이고 음모론에 맞들여가지고 뇌가 그냥 때가 가득해 쩔어버려. 그냥. 아무리 이 새끼한테 야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민주가 아니야. 이 새끼야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서 배척당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병신 취급받아. 세탁이 안 돼. 그러니 더더욱 지들끼리 어울렸고 지들끼리 개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걸 외부에서 보면은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미 반박 자료가 이만큼 있잖아 이 새끼야. 뇌가 쩔어서 안 봐. 두려워해. 팩트를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처럼 도망을 다니는 거야. 팩트가 두려우니까 도망 다니고 숨고 그 안에 더 자기 혼자 인지부조에 빠지면서 혼자 술이나 마시는 거지. 그러면 되겠냐고. 이거는 좌파 문화란 말이야. 이거는 원시부족 북한을 추종하는 놈들의 문화라고. 밀실에서 지들끼리 낄낄대고 음모로 만들어서 퍼뜨리긴 하고 삐라 만들어서 뿌리는 놈들과 똑같은 거라고. 그런 식의 좌빨식 삐라가 지금 툴투브가 돼가지고 뿌려대고 있는 거야.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촌스럽고 멍청하다 쉰내난다 한심하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씨도 안 먹힐 짓만 하시는구나 지적해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헌재가 8명이 되면서 대통령 쪽 전략 다 망했습니다. 탄핵의 속도가 붙기 때문에 4월 이전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지금 뭐 예측으로는 대충 2월에서 3월 사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지금 거의 정배야 정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전략에도 자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 체제로 운영된 만큼 적법성을 이미 확보하였다. 윤통 측에서는 이 진보 성향 애들이 나가는 4월까지만 버티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4월 18일 그 임기가 끝나는 그 이전에 결정될 거라는 게 지배적이다. 왜 지배적이겠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너무나 뻔한 사건이라니까요. 모든 증거가 생방송으로 다 나와버려서 범행 자체가 우리가 계엄령 때 이 모든 뉴스에 나왔던 그 화면이 이미 내란의 증거야. 증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에다가 군인을 보낼 만한 어떠한 합법적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요. 국회로 보내는 순간 불법이고 문제가 돼. 선관위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헌법기관이라서 마치 헌법재판소에 군인을 보낸 것 같은 거야. 비유하자면. 거기다가 계엄군을 왜 보내?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그건 통치가 아니라 위법이라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근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냥 일반 시민의 집에다가 계엄군을 막 쳐들어가게 해. 합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딱 그런 경우야. 하면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한 거야 지금. 계엄령 자체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자체도 대통령이 지 맘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1인 독재국가잖아요. 여기는 민주국가란 말이야. 자유민주국가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왜 붙입니까? 국민의 자유. 대통령 네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니 딴 놈이 뭔 자유야.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 국민이 주인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잖아.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야. 인민이 중심이 된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라고. 좌빨놈들 막스 외치는 놈들 민중민주주의야. 민중이 중심이.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 인민이다. 인민이라는 거는 북한 지도부가 지들끼리 뭉쳐서 지들 친한 놈들만 인민이야. 나머지는 그냥 노예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중심으로 한 걔네들의 다수결에 의한 영구적인 집권 형태가 되는 거야. 민중민주주의. 민중이란 말 자체 그럴싸하지. 알고 봤더니 노동자야. 노조에 가 있어 있어야 돼. 노동자 중심에만 민주주의가 맞춰서 노동자로 다수결을 결정하자 이거야. 하지만 우리는 뭐야? 자유민주주의야.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 자유는 모두에게 똑같게 가잖아요. 계급 나누지 않아. 자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가는 거야. 가난한 자도 부자도 누구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자유니까. 우리는 그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야. 자유가 중심인, 국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자유가 중심인 사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떤 놈이든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는 안 된다고. 당장에 대통령이 자기가 출근하는데 다른 사람 길을 막는 것도 먼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는 그것도 금기시해야 돼. 네가 뭔데 국민들이 다니는 길을 네가 뭔데 막아. 이렇게 나가야 자유주의에 맞는 거란 말이야. 하려면 양해를 구하던가 임마. 이런 것처럼 권위가 없어져야 돼. 점점. 좌파들은 반대로 권위가 강해지잖아. 우리는 없어져야 돼. 근데 이번 계엄령이라는 게 국회로 군인을 보내? 선관위에 보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말이지. 계엄령은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악당들을 물리쳐라. 적들을 물리쳐라. 이럴 때 한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되는 게 뭐야? 대통령이 지 맘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통치행위의 전제는 국민들의 공감이에요. 국민들의 동의라고. 그게 없으면 모두 다 직권남용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항상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근데 건방지게 지 맘대로 버튼을 눌러? 그럼 지 맘대로 핵폭탄 발사 버튼 누르고 지 맘대로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를 거냐고. 그러면은 나라 말아먹는 거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만들어진다고. 이거는 계엄령이 필요하다. 할 때 계엄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 맘대로 지가 판단하고 지 맘대로 눌러버린 게 어디 계엄령이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이상한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의 위법성 절차도 안 지켰지만 그걸 떠나서 이미 나와 있는 피상적인 현상만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마치 나는 원래 니들의 자유 따윈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맘대로 군대 한번 동원해서 니들 한번 조져버리고 싶어. 이런 식의 마탱이가 간 그런 상상에서 하는 막장행동에 가깝다라는 거야. 그러니 국회나 선관위 같이 자기가 혼자서 증오심을 증폭시키고 혼자 밀실에서 이상한 틀투 보면서 혼자 증오심이 막 이만큼 탔을 때 가자! 내 복수를 위해서 너희 군대를 동원하리라. 이거였다는 거야. 고작 자기의 그 옹졸한 가슴 속에 복수심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 어떻게 통치냐고. 바보 같은 짓이지. 복수를 그냥 자기 혼자 할 것이지. 가갖고 자기 혼자 뭐 맞짱을 뜨든지 맞다이를 뜨든가. 그러니 여기서 대통령이 그 뉴스에 나왔던 군인들이 동원되고 선관위에 가서 CCTV 찍히고 이 모든 게
대통령한테는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으로서의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증거물을 딱 하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고 사법기관들을 내가 무시하고 헌법기관도 무력화되면 나는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식의 아주 저질스러운 또 다른 망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계엄령에 자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계엄령에 당당했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제출하고 탄핵재판 가갖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못하잖아. 응? 못한다고. 이거를 갖다가 어디 노인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대통령께서 아주 숭고한 통치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사람들 앞서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그거 안 받아줘. 게다가 대통령이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 내 권한이다. 내 고유 권한이다 입증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내란죄는 대통령이 나 화장실에서 작은 거 넣을까 큰 거 넣을까 내가 화장실에서 이빨 닦을까 말까 이딴 식의 결정이 아니라고. 그 자체 행위가 국민의 자유를 너무 많이 억압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없으면 함부로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누르는 순간 지옥의 직행 버스를 타고 급행 열차를 타고 지옥불로 그냥 가버린 거야. 이건 자유주의에 대한 배신이야. 이건 우파를 배신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후보 시절에 믿고 지지해줬던 많은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딴 식의 개차반으로 진지한 국민들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고민 없이 이딴 막장 행동을 하라고 그 사람에게 표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다시는 이런 식의 잘못된 권력을 남용하는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군의를 동원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자기의 복수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파 바닥에서 또 내쫓아야 돼. 근데 이런 맛을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더러운 욕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꼼수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니들이 희생해 주겠지. 그래놓고 지금 가장 믿었던 공직자가 배신했다. 배신감이 크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최상목에 대해 배신감을 언급했다. 무슨 조폭 영화 찍어 지금. 조폭 영화 찍고 앉았어. 응? 우리 오야붕을 감히 배신해. 저 막내가 우리 오야붕을 배신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아직도. 저런 역시나 봉건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조폭 문화를 연상케 하는 저런 덜 떨어진 소리가 아직도 나오는 걸 보면 이 집단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는커녕 그냥 기본적인 이 권력에 대한 이해조차는 안 돼 있다. 우파 바닥에서 완벽하게 그냥 숙청을 시켜버려서 없애버려야 돼. 발본색원 하듯이 그냥 빨갱이만큼이나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왜냐면 저런 식의 조폭 문화, 저런 식의 오야붕 문화가 공산화의 시작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빨갱이, 종북 빨갱이 공산주의가 저런 데서 시작을 한다고. 아주 어이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러시면 안 되죠. 예. 좀 한심합니다 정말. 예. 이러면서 지금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기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대통령실과 방첩사를 이제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이제 열심히 TV에 나와가지고 있는 대로 털겠죠. 그러면 대통령실 애들 방첩사 애들 나와가지고 질문 대답하고 뭐 털려야 돼요. 누가 연관됐냐 이거 보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고 여야가 지금 같이 합의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기관 되게 많아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뭐 다 털어. 다 털어갖고 이 군대관과 그 대통령실 군까지 그냥 죄다 털어서 다 나와. 다 나와서 그냥 다 털겠다는 거야. 다 털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여당에서도 좀 긴장하고 있는 게 여당 의원들도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입건되고 지금 수사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이번에 나와갖고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거기서 이제 증거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통신 자료 조회 뭐 이런 거 딱 나왔는데 뭐 계엄령에 관해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했다던가 어디 틀투부 새끼랑 얘기했다던가 이러면 그냥 다 잡혀갑니다. 이건 싹 다 정리되고 다 잡혀가기 때문에 이번 저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여러 면에서 좀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할 명분이 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조사받는 입장이니까 이걸 막 반대하자니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야당과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합의 보려고 저 수사 대상에 좀 우리 당을 빼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에 관련해서 얼마나 좀 곤란한 입장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야당한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자기네들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들이 이거 아는 놈들이 누구냐 이거를 좀 미리 알았던 애들은 누구냐 등등등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역학관계도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또 뉴스가 있어요. 이게 또 부정선거에 집착하셔가지고 또 이런 뻘짓을 또 하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엄 이틀 전에 수사본부를 만들고 한번 털어보자 라면서
부정선거에 집착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는 좀 이 뉴스를 좀 볼게요. 음. 여기를 보면은 이 내용들이 지금 어 메모장이 나왔어. 메모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털 거냐, 그다음에 그때 계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뭐 이제 그 메모야 이게. 이거를 누구냐, 여인영이, 여인영의 메모,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합동 체포조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포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좀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반박을 해야 돼. 나는 체포로 명령을 안 했다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물증들은 다 체포 얘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가 된 거냐? 아, 잣된 거죠. 예. 아, 잣됐다죠, 이거. 야, 잣됐는데? 그럼 이걸 막아야 돼. 이 증거는 거짓이다라든지 뭐 이걸 어떻게든 이 증거를 탄핵시키기 위한 또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 때 수첩 때 적은 것도 증거라고 그냥 있는 대로 몰아친 게 누구? 바로 윤석열 검찰이었단 말이야. 우리 윤석열 검찰께서 안종범 수첩 다 갖고 와. 어디 적혀있는 종이 쪼가리 다 갖고 와. 해가지고 이것도 증거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시켰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박근혜 할 말 없지. 박근혜 할 말 없지. 이러고 그냥 냈던 게 누구? 윤석열 검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윤석열 검찰이 한 거니까. 그렇죠? 이러고 넣은 게 바로 윤석열 검찰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똑같이 당하게 생긴 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그대로 지금. 그러면서 이게 구금시설, 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해라. 그러니까 감금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합동 체포조 작전 개시, 체포를 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시켰다는 게 또 적혀 있어. 이게 뭡니까 또? 잣됐다 투죠. 야, 또 잣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야. 계속 이런 게 나와. 대통령이 시켰다가 명확하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포고령의 의거도 조치할 거. 포고령 자체가 위법들이었죠. 왜냐면 내용이 국회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처단한다 뭐 이딴 개소리가 써 있고 뭐 이런 거 보면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포고령이었죠. 뭐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 지휘를 받을 것. 다 안 되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이것도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메모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부인님은 VIP를 말하죠. 이제 대통령이야. 대통령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네들이 딱 준비한다는 미리 계획을 했다는 정황이죠. 이건 이 메모는. 그래서 전 장병이 TV를 보게 한다. 그다음에 영내 인터넷만 폐쇄를 하고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갑자기 수해 지렛대와 망치, 톱 등을 준비해라. 갑자기 이런 게 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거지. 뭐 문 부시고 들어가려면은 경계병력을 출동 준비하고 그래서 영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본관에 배치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디를 향해 갔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목표 자체가 어딘지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보면은 여기 국회 본관에 배치해라. 그렇죠? 저 내용들의 메모가 지금 나왔는데 그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오다를 했다. 대통령이 체포를 오다했다가 되는 거고 체포조가 운영됐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 국회로 가라. 국회의 본관에 모여라. 구금을 준비해라. 이렇게 증거가 떡하니 나와버려. 그러니까 대통령 때는 지금 국민들 앞에서 나는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는 식으로 변호사가 얘기했다는데 완벽한 거짓말이 지금 될 판이죠. 대통령으로서는 저런 내용이 나오면 바로 반박을 하셔야 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저거는 제가 이상한 메모를 지 혼자 쓴 것이다.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하죠. 못 하는 거야. 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위계에 의한 범죄들은 부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윗선이 반박을 하느냐? 발끈하느냐? 마치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경로하면서 막 난리를 치느냐? 이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못 한다는 거야. 이거는 자기 편을 결국에는 부정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딴에는 반박할 거면 뭔가 증거라도 제시해야 되는데 없다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니까. 이래서 이런 범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나온다. 각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증적인 실물적인 반박자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 생각에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진행시키고 마구잡이로 명령을 막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법적인 명령을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격한 감정의 상황에서 쏟아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요. 그리고 나서 지금 뒤처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했을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았으니까. 뒤를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나와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망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있는 애들이 술술 불어버리죠. 여기에 또 재밌는 사안, 바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털겠다고 했는데 부정선거에서 털겠다고 자기네들끼리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웃긴 거는 서버를 털 수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현장에서 걔네들이 탐험을 보더니 선생님 이거는
구글에 와도 못 들어요. 예, 이건 구글이 와도 못 들어요. 이거 양이 너무 많아 안 돼요. 거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장군 애들이 그러냐? 안 되냐? 안 돼요. 예, 그래? 집에 가자. 이렇게 집에 간 거야. 멍청한 앵벌이 튜튜버들은 지들이 쓰는 공유기 비밀번호도 못 바꾸는 그런 돌대가리 수준의 전응아 새끼들이 서버를 털면 뭐가 나온대. 서버가 그렇게 쉽게 털리냐고요. 안 털린다고. 맵이 있어야 돼. 맵도 없어. 심지어는 안 그래도 좀 들어가지도 못해. 전용 키보드를 써야 돼. 그 정도로 빡빡해. 그런 전응아들의 말만 듣고 계획은 세웠는데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야. 막상 할 사람이 없어. 야, 안 되냐?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냥 갔어. 서버를 뜯어야 돼. 뜯지도 못해. 안 되는데요? 안 되냐? 예, 연결 안 돼요. 가자야. 간 거야. 자, 증거가 대통령 쪽에 있었다면은 왜 굳이 폭력을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군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 국정원이 뭐라도 발견했다거나 감사원이 뭐 발견했다면 굳이 군인을 동원할 이유가 없잖아. 더 전문가 집단을 갖고 해도 될 텐데 이상하지 않아? 없던 거야. 없어. 국정원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감사원도 없다고 검찰도 없어. 없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없어. 그러니까 야씨 튜브를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털어도 없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군인을 동원하자. 가자 뜯어버려 씨. 못 뜯어. 가다가도 이제 어디까지 가냐?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는 협박을 하고 주작질을 하자. 야 정말 놀랍다 놀라워. 예. 부정선거 자수글을 올려라. 조작을 아예 시도합니다. 되게 재밌네. 부정선거 자체가 지들 주장으로는 선거를 주작질했다는 건데 지들이 주작으로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했으니 이게 뭐야? 주작과 주작의 만남이야? 주작과 주작의 경쟁인가? 야 이건 참 아니 자기네들이 던진 음모론에 자기네들이 주작질로 음모론을 밝히겠다고 하는 신기한 세계관이야. 아니 주작질을 아니 뭐야 자기네들의 음모론을 주작질로 밝히겠다라는 사고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노상원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주작질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려고 사실상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소가 확보하였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30명쯤 될 텐데 회의실로 데려오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케이블 타이를 묶어놔라. 다음에 홈페이지에다가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자수하는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려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실제했던 것처럼 꿈이라는 지시였다. 노태혁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면서 직접 담당하겠다. 예. 그러면서 문상호 등을 만나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 같은 게 다 나올 거야.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둬라 라면서 예 애들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족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었으면 말이야. 야, 왜 족을 쳐야 돼? 증거가 있으면 그냥 딱 꺼내서 튜브 전화가 새끼들의 주장 마냥 그냥 서버만 그래 간단하게 털면 나올 거 아니야.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근데 이 새끼들 말 중에 맞는 게 없어. 뭐 나한테는 그러더라도 뭐 저저번 주였나? 대통령이 브리핑을 할 거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제 하냐? 언제 하는 거야? 부정선거 증거를 이제 공개를 할 거래. 언제 하냐?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한다며. 안 해. 없어. 이제 부정선거 증거 얘기는 하지도 않아. 언제 하는 거야?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왜 그런 거짓말들 했던 얘기 틀리고 했던 말 어기고 또 거짓말에 포렌식도 거짓말 증거도 거짓말 무슨 서버로 털어내 거짓말 다 브리핑 안에 거짓말 지금 몇 주 사이에도 거짓말이 몇 개를 해 몇 번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후원금 주세요 계속 앵벌이 거짓말에 앵벌이 거짓말에 앵벌이 계속 그걸로 돈을 빨아먹어요. 그런데 그 새끼들의 부정한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을 못하는 대가리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부정선거 안 밝혀집니다. 그런 대가리로는 안 돼요. 예? 그런 대가리로 하려고 하니까 야당한테 발리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애들을 갖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너 어떻게 맞을래 어쩔래 협박질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주작글로 막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작질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응? 대통령의 권한으로 밑에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선관위를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밝힐 거냐고. 대통령마저도 못 밝히는 거를 삼류 전응아 앵벌이 튜브가 어떻게 밝힐 거냐고. 그 대가리로 맨날 틀리는 새끼들 모아다가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왜 자꾸 집착을 해? 멍청하니까 그런 거야. 멍청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를 돌린단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이기는 선거였다면은 여론조사 자체가 민주당한테 밀리지가 않아. 삐까삐까하게 나오든지 우리가 좀 더 우위로 나오든지 어느 정도 중도층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지를 좀 받는다. 뭐 야당한테 악재가 터졌어. 옛날에 유명한 사례가 어디 그 뭡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팟캐스트에 막말하던 애 데려다가 공천 줬다가 민주당이 작살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막 난리가 나 민주당이 악재가 터져. 그러면 중도층이 흔들리면서 나와. 여론조사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색이 있다. 좋다. 이대로만 가자. 우리 막말하지 마 이러고 입조심시켜. 그대로 가면 선거가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온다 이거야. 아니 선거 전에 이미 분위기가 있잖아. 나온다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라 주장할 때는 우리가 여론조사 이겨본 적이 없어. 올해 2023년에 총선 때만 해도 야 이거 100석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거의 막 퍼져 있었단 말이야. 이 정도로 위기감이 막 느낄 정도로 힘들었던 선거인데 이게 우리가 뭐 150석을 가져가는 선거라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150석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뭐야?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게 우리가 이길 선거인데 졌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뭐야? 150석 이상 가져간다는 거잖아. 그럴 근거 증거가 어디 있었냐고. 어느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어느 거시적인 현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 수많은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대표들이나 정치평론가 중에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할 거라고 얘기했던 인간 누가 있었어? 내가 기억하기로 어디 정신나무로 하나밖에 없었던 걸 아는데 그 새끼 나중에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나? 없어.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 우리가 이긴다는 애초에 전제부터가 틀려먹었다니까? 우리는 위기관리 위기감을 느꼈어야 돼. 왜 안 되냐? 내가 선거 전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인구수에서부터 우리가 밀린다. 안 된다고. 인구수가 우리가 이미 노인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미 노인들 숫자가 얼마 안 남았어. 우파 노인이. 이젠 좌파 노인이 늘어가고 있어. 근데 선거를 우리가 과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과반 이상 가져가려면 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이번에 총선도 지역구에서만 표 차이만 160만 표야. 160만 표라고. 160만 표. 그 160만 표를 노인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 데려와야 돼 지금. 데려올 수 있겠냐고. 160만 표가 단순한 표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벌어지는 숫자라고. 왜? 노인들이 1년에 20, 30만 명씩 죽어. 70대, 80대 노인들 죄다 죽어나간다고. 말했잖아요. 80대가 되면 투표 못해. 몸이 아파서.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픈 노인네들을 당일 투표를 하래. 사전 투표하지 말고. 이 미친놈들은. 이런 좌파 프락치 같은 새끼들이 우파에 와서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세요. 노인들. 이런 노인들이 하루에 1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든 노인들한테 당일 투표를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거기서 오줌 참으면서 투표하라는 거야. 그게 되냐? 이게 효율적인 건가? 이런 덜 떨어진 새끼들 모아다가 선거를 말아먹고 오히려 노인들한테 사전 투표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참여를 많이 하지. 이상하게 선거운동을 시켜버려. 노인들은 몸도 아픈데. 그러니 투표를 포기한 사람까지 나와. 160만 표를 어디서 채우고 다음 내년 되면 한 170, 180만 표 될걸? 계속 벌어진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이 패배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부정선거를 씨부리던 거야 될 거 아니야. 인구수는 고정이냐? 노인들 죽지도 않고 불로장생이야? 어? 대가리가 그쪽으로 안 돌아가냐고. 우리가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60대가 중심이었어. 70대는 아예 여론조사 대상에도 안 들어가. 그냥 60대 이상으로 여론조사가 돌아갔단 말이야. 그 정도로 국민의 우파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래도 55세에서 60대 정도로 됐다는 거야.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다 70대가 핵심인데 이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부정선거? 무슨 다 진시황도 아니고 무슨 뭐 안 죽냐고. 이런 바보 같은 세팅에서 전제로 해갖고 부정선거를 외치니까 맨날 지져.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변화에 적응을 하란 말이야. 언젠가 노인들한테 지지받는 세상이 그 노인들이 얼마 안 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지지의 강도가 약화되고 지지가 연장이 안 되고 이게 예측이 안 되냐? 어? 박근혜 정부 때 투표했던 노인이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으면 그런 전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가리로 어떻게 좌빨 종북 새끼들이 이깁니까?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고령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망자를 생각해서 우리는 새롭게 유입되는 우파를 만들었어야 됐다고.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빨리빨리 우리도 적응을 해서 젊은 층들의 고통이나 뭐 지금 중산층의 고통이나 또는 지금 30, 40대들의 이런 노동자의 고통이나 이런 중심돼 있는 사람들 개체수가 많은 쪽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어디 개장으로 갈아놓고 앵벌이하는 그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주장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선거에 이기겠다고요? 그 새끼들이 진짜 부정선거를 믿었다면 지들 돈으로 부정선거 소송도 하고 했겠죠. 왜 노인네들 연금 뜯어먹고 그 돈으로 하냐고. 그런 건 투쟁이 아니잖아. 응? 옛날에 이런 식의 유튜버가 없을 때에 시민운동한다고 고생하던 사람들 많았어. 우파 바닥에. 그런 사람들은 진정성이라도 있지. 지금은 이런 앵벌이하는 새끼들 말하는 수준이나 대가리 수준 한번 봅시다. 이런 무식한 놈들이 없어. 같이 말도 섞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디 이런 덜 떨어진 놈들이 말하는 부정선거가 맞을 리가 있겠어요? 어? 아예 대놓고 주작질할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그거를 털겠다는 애도 나와가지고 수준이 그렇게 밑바닥 애들끼리 모이는 거야. 이딴 걸 믿는 애들이 고차원적인 애들은 벌써 걸러진다고. 계속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야구바 따로 애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증언을 받아내자 주작질을 하자. 아니 선거를 주작질했다면서 지들이 주작질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려나. 그만 좀 우리가 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거시적이고 매크로적인 현상을 이해를 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투표했던 지지층이 지금 많이 사망하셨구나. 우리의 표 차이가 160만이면 우리는 못해도 젊은 층에서 100만 표 이상은 갖고 와야 되고 그나마 좀 중간 쪽에 있는 뭐 40대 50대 이쪽의 남성 여성에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면 세대별로 우리 자유주의 진영이 이들에게 호감을 얻고 표를 얻을 수 있는 아젠다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결핍이 돼 있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지를 돌아보면 그딴 말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급한 거는 이런 세대별 자유주의적 관점의 세대별 아젠다야. 설정도 못해. 당장 일자리 창출도 얘기 못하지. 어? 중산층 중소기업 다니는 양반들 90%가 질자리가 그건데 중소기업 노동자들 우리가 우파 쪽에서 어떻게 끌어줄지를 얘기를 못해. 낮은 출산율을 어떻게 해소할 거야? 얘기를 못해. 자 노인 사망률은 어떻게 대처할 건데? 부정선거?
이런 앵벌이하는 병신 새끼들의 뇌를 의탁하고 그 새끼들이 주작질하고 그 새끼들이 하는 거짓말이나 믿는 그런 놈들이 드글드글한 이 바닥에 사람들이 표를 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오죽 없었으면 아예 주작질로 부정선거가 있는 걸로 만들려고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형적으로 틀튜버들이 노인네들 돈 뜯어먹고 앵벌이 할 때 하는 그 주작 방송과 똑같은 방법인 거야. 응? 이미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증거들 다 타파됐어요. 접힌 종이, 뭐 바코드 문제, 색깔이 이상하다 다 문제 없는 걸로 판명이 다 났어. 그런데 틀튜버 새끼들은 그걸 주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거짓 방송을 하지. 그리고 끝에는 후원해주세요. 지들 돈으로 투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덜 떨어진 전응아 같은 새끼들이 부정선거는 퍽이나 잘도 밝히겠네요. 그 대가리로. 지들이 부정선거 밝힐 지능이 있었다면 이미 떼부자가 됐겠지. 그 정도 지능이 있었다면 독립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했겠지. 멍청한 놈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봅니까? 그러니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것도 쌩까고 뻔뻔하게 얼굴 철판 깔고 그냥 우겨대고 있는 거야. 이미 다 처벌됐다니까. 그러니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를 주작질로 있는 걸로 만들겠다고 하는 완전 주작 투투부 마냥 주작질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막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을 가지고 계엄령을 하겠다니 정말 얼탱이가 없네 정말.